네, 그러면 6주차 2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금 했는데요. 작년인가에 우리 학생이 모 게임 회사에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동기화 문제가 스레드 간의 동기화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면접 때 물어봤다고 합니다. 면접이었는지 필기 시험이었는지 아무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는 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내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그런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컴퓨터 아키텍처는 저는 이제 카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거는 굉장히 뭐라고 하죠? 좀 높은 수준이어서 대학교 4학년 혹은 대학원생들을 강의할 때 쓰는 교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카이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준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책이 우리 때는 바이블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바이블이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요 테이블에 빨간 색깔의 글씨가 있는 게 바로 액션 취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임라인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코어 1이 읽어와 가지고 리드했다고 써 있잖아요. 읽어와서 여기에 데이터 캐시에 빨간 글씨로 0, 1, 2, 3 헥사로 이제 헥사를 빼죠. 16진수를 빼고 그냥 1, 2, 3이라고 할게요. 123을 여기다 썼습니다. 값을 그죠? 그 다음에 코어 2는 아직 100번지의 내용을 읽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널로 좀 되어 있고요. 비었다는 얘기겠죠. 123, 100번지의 내용은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라인에서 코어 2가 이번에는 똑같은 100번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왔더니 메인 메모리에 지금 1, 2, 3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1, 2, 3으로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컬 캐시에 지금 둘 다 1, 2, 3, 1, 2, 3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3번인데 3번의 액션이 지금 코어 1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어 2에서 100번지를 읽어가서 캐시에 저장했다고는 모르잖아요, 얘가. 그죠?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500을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캐시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500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이제 500으로 바꾸고 이 500으로 바꾼 거를 나중에 메인 메모리에 이렇게 5번이죠. 그죠? 메인 메모리에 이렇게 업데이트 하기 전에 그러니까 4번 타임라인에서 코어 2가 123번 100번지의 내용을 또 한번 리드합니다. 그죠? 리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드가 이제 123번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왜 123이 왜 두 번 읽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만 캐시 코이어런스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나중에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읽었다고 치면 일단은 메인 메모리는 계속 아직 500으로 업데이트 되기 전이었으니까 여기 그죠? 그러니까 123을 계속 이제 갖고 있죠. 갖고 있고 그 다음에 500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캐시 1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드디어 메인 메모리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아직 캐시 2에서는 123으로 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방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여기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캐시 코히어런스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캐시 코히어런스 프로토콜은 캐시 이거를 일관성 유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일관성 유지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죠. 그죠? 일관성 유지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각자 읽어와요. 자, 읽어왔는데 여기에서
캐시 1이 업데이트가 발생했잖아요. 읽어오는 건 각자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죠? 업데이트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이럴 때 여기다가 이제 저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얘들아 나 100번지 내용 업데이트 했으니까 그 100번지에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널로 인밸리드한 데이터로 간주해 하고 빵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코어 2에서 이 메시지를 받고 자기 자신의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가 아까 123이었었잖아요. 얘를 밸리드한 데이터라고 간주하지 않고 인밸리드 데이터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읽어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리드할 경우가 생겼으면은 원래 인밸리드한 상태가 아니었었으면 읽어라 그러면 여기 캐시에서 그냥 읽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메인 메모리까지 갈 필요 없이. 그런데 이런 캐시 코어런스 프로토콜에 의해서 야, 나 업데이트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다 밸리드한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인밸리드 시켰죠. 100번지에 있는 내용인 123을 인밸리드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액션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메인 메모리를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500으로. 그죠? 그런데 요 사이에 얘가 끼어들어서 읽어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자, 이거는 내가 캐시 코어런스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의 이 example은 캐시 코어런스 프로토콜이 없다고 가정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123을 그냥 읽어간 거예요. 두 번 읽었죠, 그죠? 읽어간 겁니다. 아까 뭐 인티저 b는 이게 1, 2, 3이라고 했는데 캐시 2 그러니까 코어 2에서는 B를 한번 읽어서 여기다 저장하고 또 C에다가 또 B를 했다고 하면 두 번 리드 해야 되잖아요. 그죠? B를. 그죠? 100번지에 있는 B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자, 근데 캐시 코어런스 프로토콜은 엄밀하게 말해서 얘가 액세스하기 전에 사실은 이게 백업을 마칩니다. 즉 500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이런 하드웨어 장치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노트북 같은 데다가 이런 것들을 코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만드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이제 슈퍼컴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진짜로 CPU 보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슈퍼컴이 비싼 거니까 그죠?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요런 문제 때문에 데이터가 그러니까 캐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일관성 유지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코어가 하나짜리인 경우엔 컨텍스트 스위칭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제 코어가 멀티플 코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현실적인 대답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뭐 계속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하네요. 이게 뭐 게임 회사에서 질문을 했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뭐 꼭 책에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죠? 할 필요가 여기도 있구나. 예.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OS가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OS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적인 그 PC에서는 캐시 코어런스 프로토콜이라는 것들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뭐 또 스레드의 컨텍스트 스위칭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개발한 게 여러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뭐죠 몇 줄을 뭐 얘기해도 뭐 다 뭐 얘기할 수 없을 상황인데 우리가 많이 썼던 게 이제 뮤텍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뮤텍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뮤텍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뮤텍스는 그러면 OS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 스레드,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스레드와 스레드 사이의 문제로 이제 그러니까 OS가 이제 보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보정을 하는 거예요. 예, 동기화 문제를 보정하는 거야. 하드웨어 내가 못 믿겠으니까 네가 캐시 코어런스 프로토콜이 있는 하드웨어건 아니면 없는 하드웨어건 상관없이 인디펜던트하게 OS인 내가 다 보장할게 라는 얘기죠. 뭐 좋은 훌륭한 발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100번지를 둘 다 억세스한다. 얘가 먼저 억세스했어요. 그거를 누가 알아요? OS는 압니다. 왜냐하면은 CPU가 어찌 됐건 간에 그러니까 아무튼 스레드가 있잖아요. 스레드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T1에서부터 뭐 T에 뭐 10개까지 스레드가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100번지를 억세스하는 스레드는 누가 스케줄링한 거죠? 스케줄링이 뭐죠? 이 중에서 한 놈만 깨워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게 스케줄링입니다. 맞죠? 이 스케줄을 누가 하죠? OS가 합니다. OS가 하기 때문에 얘가 T1이라는 애가 100번지를 억세스했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뮤텍스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T2도 이제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코어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죠? T2도 분명히 코어 2를 이용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얘도 100번지를 억세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스레드 T2라는 스레드를 서스펜드 아시죠? 우리 저 2학년 2학기 때 스레드 할 때요.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스레드를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애를 깨우는 경우도 있고요. 서스펜드 일하고 있는 애를 스탑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서스펜드인데 서스펜드 모드로 바꿉니다. 누가? OS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이 100번지를 억세스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죠. 대기 상태가 있는 거죠. 뭐가? 스레드 전체가. 그죠? 마치 죽은 듯이. 그쵸? 그래서 누군가가 깨워야지만 얘를 일하라고 깨울 때까지는 아무튼 얘는 저거 하죠.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100이라는 거를 100번지를 가가지고 일을 이제 하겠죠. 여러 번 하죠. 그죠? 하다가 이제 억세스가 안 되었을 때 그죠? 이제 여러 개 하겠죠. 여러 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스레드 1이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던 T2가 이제 드디어 깨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T2가 서스펜드란 말이에요. 그죠? 잠자고 있었잖아요. 스톱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깨워서 이제 억세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레드를 또 이제 어사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일을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일의 이력이 다 OS는 알고 있으니까 너 그동안에 일 많이 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죠?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까 일했던 T1이 또 얘를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스타베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가난한 거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어도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스케줄링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라는 것 때문에 뮤텍스는 좀 성능적으로는 좀 느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토믹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냥 좀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죠? 빈번하게 막 서로 막 난리치면서 100번지를 그러니까 두 개의 스레드가 뭐 우리 많이 해봤습니다. 포르 프로 전역 변수를 계속 일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두 개의 스레드. 그러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나는 A라고 하는 값을 둘 다 이렇게 억세스해서 일씩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빈번한 충돌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리고 카운터 값 정도 되는 그죠? 카운터 값 정도 되는 이런 단순한 데이터이면은 아토믹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얘는 어떤 식이냐면요.
그러니까 스핀락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합리할 수도 있는데, 얘가 끝나고 뭐 플래그를 하나 달아요. 플래그를 달아가지고, 얘가 100번지에서 하고 언락을 하는 순간 플래그가 뭐 예를 들어서 뭐죠? 폴스로 된다. 그러면 얘가 폴스가 되는 데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폴스가 되면 바로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서스펜드로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CPU를 사용하는 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할 수 있으나 그래도 이게 훨씬 더 뮤텍스보다는 성능이 한 4배 정도 이상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지금 OS라든가 CPU의 성능이라든가 OS 버전이라든가 그죠?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좀 빠르다는 것이 정평이 나 있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뮤텍스도 진화돼 가지고 뭐 쉐어드 뮤텍스인가 뭔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성능이 또 굉장히 또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C++ 11에서 막 성능 뭐 추가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다 쫓아가기가 힘든데 여하튼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다면 좀 아토믹이라는 것을 써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토믹은 C++ 11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std 한 다음에 아토믹 해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스트이기 때문에 부스트 아토믹을 쓸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인티저 타임이면 여기처럼 이렇게 예, 꺽쇠한 다음에 인트 하는 이런 방식으로 템플릿처럼 그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카운터 값을 제로로 초기화시킬 경우에 대입 연산자 제로가 아니고요. 가로 열고 제로. 마치 우리의 저기 뭐죠? 객체 생성자 파라미터 넘겨주듯이 가로 열고 제로라고 하는 것이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도어에 지금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요. 스레드를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개를 만들었어요. 4개를 만든 다음에 얘는 워커 스레드 워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카운터 값을 넘겨줬죠. 그죠? 카운터 값을 넘겨줬습니다. 그럼 4개의 스레드가 전부 다 이 카운터 값을 10,000번 정도 증가시킵니다. 그죠? 증가시키죠. 그죠? 증가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최종값이 어떻습니까? 4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면 또 어차피 또 복원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카피를 하고요. 얘를 막아 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인트 보통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죠. 그죠? 인트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카운터 값 여기 아톰으로 하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피를 하고 일반적으로 좀 해볼까요? 여기도 그냥 인트 한 다음에 그죠?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카운터 값을 이렇게 전달해 봤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컴파일을 한번 해볼까요? 최종값이 0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왜 0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예? 여기에 있는 값이 열로 우리는 처음으로 제로를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해서 전달했잖아요. 그죠? 레퍼런스를 받았죠. 그런데 값을 분명히 4만 번씩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worker.joinAll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스레드들이 전부 다 종료가 되어서야지만 빠져나오는 함수가 바로 joinAll이잖아요. 그러면 카운터 값이 4만이 돼야 되는데 0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네, 여기 있는 값이 레퍼런스로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그 바인드를 써가지고요, 함수 객체로 만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아무리 레퍼런스로 받더라도 여기가 call by value예요. 값이 카피해서 가요. 따라서 오리지널 카운터 값하고 여기 있는 카운터하고 어떻습니까? 메모리가 틀린 메모리예요. 다른 메모리. 값이 카피됐다는 얘기는 얘는 또 다른 메모리에 이름만 카운터지 또 다른 메모리란 얘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걸 그냥 뭐 아무리 그냥 뭐 만 번씩 이 값을 증가시켜 봐야 아무래도 여기 있는 거하고는 다른 별개의 메모리죠.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찍어 보니까 여기 있는 값 0을 그대로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셨죠? 바인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바인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레퍼런스로 전달해 주고 싶다. 즉 이 메모리를 레퍼런스 전달해 주고 싶다 썼던 게 바로 좀 전에 했었던 래퍼예요. 그죠? 그래서 이 래퍼를 쓰기 위해서도 부스트 밑에 래퍼.hpp 요건 아까 나중에 이제 아토믹을 쓰기 위해서 atom.hpp를 헤더 파일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토믹하고 래퍼도 마찬가지로 C++11에서 지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std 아토믹 std 래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스트에 있는 아토믹과 부스트에 있는 래퍼를 쓴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징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게 call by value가 아니고 call by reference처럼 돼버렸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값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자, 그거 한번 돌려볼까요? 값이 4만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크게 안 나오나? 여러분 잘 보시기 어려우신가요? 아, 되네. 이때까지 내가 이걸 왜 안 했지? 자, 카운터 값이 어떻습니까? 4만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죠? 4만이 안 나왔어. 4만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안 되니까 일관성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아토믹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죠? 바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여기 아톰을 바꾼 다음에 마치 객체 생성자 하듯이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더니 여러분 보이시나요? 4만이 찍혔습니다. 그죠? 또 한번 돌려볼까요? 마찬가지로 4만이 찍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것들은 아토믹을 써서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복잡한 무슨 객체가 들어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아토믹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아토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제 이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람다 펑션입니다. 그래서 람다 펑션은 물론 벌써 이게 2차 시인데 그죠? 3차 시로 넘어가게 생겼네요. 람다 펑션은 람다 펑션을 뭐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학생도 이 중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그죠? 뭐 프로그램 쪽에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람다 펑션 해가지고 뭐 어차피 C++ 알겠다 해서 열심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람다 펑션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람다 펑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은 저겁니다. 함수인데 이거 함수예요. 함수인데 이름이 없어요. 함수 이름이.
두 번째, 예, 얘는 인라인으로 기본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인라인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법 좀 빠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컴파일러에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보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빠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고요. 이제 그다음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람다 펑션을 왜 써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난번에 그 저 우리 했었는데 우리 우리가 하나 빼먹고 안 했네 뭐를. 네, 그 저기 데드라인 타이머를 안 한 것 같네요. 그래서 데드라인 타이머는 지금 여기서 뭐 끊고 데드라인 타이머를 좀 강의하기 좀 그렇고요. 데드라인 타이머는 아, 예, 저기 다른 차시 이번 주에는 강의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7주차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그걸 알아야지만이 지금 뭐 람다 펑션을 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 람다 펑션을 이용하는 써야 된다기보다는 쓰면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람다 펑션을 써야 될 일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수신을 비동기로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sync 뭐 read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이제 비동기로 이제 하는 거예요. 비동기로 수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파라메타 중에서 수신이 완료되면 옛날에 우리가 그 콜백 함수 호출하듯이 여기에 함수를 등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과 처리예요. 결과 처리 함수를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이 완료되면 이 함수를 호출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이건 아지오는 이렇게 보통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학년 2학기 때 오버랩드 모델 2가 뭔가 콜백 함수를 이렇게 등록하고 이제 했었잖아요. 예, 그런 식이었었잖아요. 예, 얘도 이제 그런 식이에요.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긴 한데 포맷은 그래서 수신할 때 수신이 완료되면 호출을 해야 될 함수를 아예 등록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해서 또 뭐 또 이번에 수신한 다음에 이번에는 뭐 똑같은 함수가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F1이면 F1 여기는 F2 뭐 그죠? 아니면 뭐 여기 뭐 아무튼 뭐 굉장히 여기 F3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프로토콜, 유저 레벨의 프로토콜인 경우에는 처음에 읽어서 F1으로 처리하고 두 번째 읽어서 F2로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함수를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시간이 오래됐네요. 예. 요거는 좀 끝나고 차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